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3회입니다. 3-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화이트빌 커뮤니티 센터의 팀 모리스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센터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째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시간이나 거리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에 장난감 대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장난감 대여 배달 서비스가 대여된 장난감을 현관까지 배달하고 현관에서 수거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까지 지역 문화센터 웹사이트에서 대여한 장난감은 당일 오후 3시 배달을 위해 출발합니다. 이 서비스는 8월 1일에 시작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 문화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 3-1의 소재는 장난감 대여 배달 서비스입니다. 거리와 시간 문제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지역 문화센터에서 장난감 대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장난감 대여 배달 서비스에 관해 안내하려고입니다. 따라서 3-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인, 어제 더 프린스 마지막 편 봤어? 봤어. 나도 봤는데 끝난다니 아쉬워. 맞아. 하지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어. 그렇게 생각해? 어떤 부분? 글쎄, 내가 보기에 전쟁 장면은 역사적으로 너무 부정확했어. 맞아. 그게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약간의 허구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 나는 그저 역사 드라마는 사실에만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해. 글쎄, 나는 허구적인 부분이 그것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 그건 내가 이미 그 역사에 대해 배웠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드라마 전체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글 3-2의 소재는 역사 드라마입니다. 여자가 드라마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역사적 묘사가 부정확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역사 드라마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하자 남자는 허구적인 부분은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고 드라마의 묘사가 사실이 아닌지는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미 그 역사에 대해 배운 경우에만 역사적 사실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역사 드라마의 내용은 사실에만 근거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3-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스씨. 아, 당신이 로버츠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딱 제 시간에 오시네요. 이 치열한 업종에서 시간 엄수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하, 그렇군요. 리모델링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디자인 담당자를 보고자 했어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디자인 작업을 하기 전에 고객의 의견을 듣는 것이 실제로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 좋아요. 저는 이 서점을 몇 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데 좀 더 문화적인 공간에 가깝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북카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저 책장들을 모두 옮겨 벽에 붙인다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 생각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북클럽 모임을 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그러면 우리의 회의를 마친 후 당신의 목표에 따라 공간 디자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같이 둘러보죠. 제 계획에 대해 더 말씀드릴게요. 이글 3-3의 소재는 서전 리모델링입니다. 여자가 리모델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디자인 담당자를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고, 남자는 디자인 작업을 하기 전에 고객 이야기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여자는 서점을 운영해왔고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좀 더 문화적인 공간에 가깝게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번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서점 주인입니다.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뭘 하고 있나요? 우리 휴가 동안 머무를 장소를 찾는 중이에요. 이건 어때요? 오, 우리 예전의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호텔보다는 여기서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훨씬 한적하고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동의해요. 또한 공간도 훨씬 넓고 편할 거예요. 벽에 걸린 산 그림을 봐요. 훌륭해 보이네요. 맞아요. 우리가 여행지에 오를 예정인 에버그린 산을 똑 닮았네요. 의자 2개가 있는 원형 테이블도 있네요. 우리는 거기에서 맛있는 식사를 조금 즐길 수 있겠어요. 확실히 그렇네요. 테이블 위에는 촛대가 있네요. 우리는 근사하고 로맨틱한 저녁을 위해서 그것 위에 초를 켤 수 있겠어요. 좋아요. 오, 보세요. 뒤쪽 벽에 냉장고가 있어요. 저것이 있어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요리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식료품을 사서 우리가 직접 요리할 수 있어요. 재미있겠네요.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예약합시다. 이글 3-4의 소재는 휴가를 위한 숙소 예약입니다. 대화에서는 테이블 위에 촛대가 있어 근사하고 로맨틱한 저녁을 위해서 그 위에 초를 켤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테이블 위에는 촛대 대신 꽃병이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5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맷, 단체 대화방에서 내가 보낸 발표 슬라이드를 확인했어. 그레그와 나는 둘 다 그것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 오,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야. 그럼 모든 것이 준비가 된 거야?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모두 다 했는데 제안할 것이 있어. 그게 뭐니? 우리 발표 개요를 보여주는 유인물을 만드는 건 어때? 그런 다음 청중들에게 미리 나누어 주자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하면 그들이 발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야. 우리의 슬라이드를 토대로 내가 하나 작성해볼까? 너 내일 경제학 시험 공부를 해야 하지 않아? 내가 할게. 아, 고마워. 그럼 넌 내 유인물을 검토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아.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그레그에게 전화해서 내가 완성하면 그것을 다시 확인해보라고 할게.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이글 3-5의 소재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표 유인물 준비입니다. 발표 슬라이드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지만 청중들이 발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요를 보여주는 유인물을 만들자고 여자가 제안했습니다. 여자는 경제학 시험 준비로 남자가 바쁠 것을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 유인물을 작성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청중에게 배포할 유인물 만들기입니다.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버그린 에코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찾으시는 것을 도와드릴 만한 것이 있을까요? 친구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어요. 그렇군요. 재사용할 수 있는 빨대는 어떤가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스테인리스 스틸, 실리콘, 유리 세 종류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실리콘이 가장 인기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인가요? 원래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것은 개당 3달러이고 실리콘으로 만든 것은 개당 2달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 모두 반값입니다. 잘 됐네요. 스테인리스 스틸 빨대 2개 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청소할 수 있나요? 청소용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개당 1달러에 판매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러쉬 2개를 스테인리스 스틸 빨대 2개와 함께 주세요. 좋습니다. 여기에서 계산해 드릴게요. 좋아요. 현금으로 지불할게요. 이글 3-6의 소재는 친환경 재사용 가능 빨대 구매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빨대의 가격이 원래는 개당 3달러이지만 현재 반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빨대를 2개 구매하였으므로 3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할인 없이 개당 1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브러쉬를 2개 구매하였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2번 5달러입니다.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7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시력이 나빠진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잭,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요? 좋습니다. 바우어 박사님, 제 시력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한번 봅시다. 지난번 검사보다 시력이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군요. 큰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겨우 30세인걸요? 나이만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낮 동안 바깥에 있을 때 언제나 선글라스를 씁니다. 심지어 여분으로 하나를 차에 보관합니다. 그건 좋네요. 컴퓨터로 장시간 일을 하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제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을 읽습니다. 그게 아마 이유일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눈과 시력에 나쁠 수 있습니다. 전 그것이 별일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이글 3-7의 소재는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시력 검사 결과를 물었고 시력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알고 걱정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컴퓨터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잠들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을 본다고 답했으며 여자는 그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시력이 나빠진 이유는 3번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입니다.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8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2023 미들마운트 Farm and Forest Explorers 캠프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스마트폰으로 뭘 확인하고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2023년 미들마운트 농장과 숲 탐험가 캠프에 대해 읽고 있어요. 엘레나가 작년에 매우 좋아했던 그것 맞죠? 맞아요. 더 많은 활동이 추가되었네요. 하이킹과 캠핑 외에도 올해는 딸기 수확과 조류 관찰이 있어요. 멋지네요. 올해는 언제인가요? 6월 23일과 24일이에요. 다음 주네요. 일기예보에서 아마도 다음 주 내내 비가 올 거라고 하던데요. 아마도 그래서 참가자들이 장화와 우의를 가져와야 한다고 웹사이트에 적혀 있나봐요. 비가 와도 여전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여전히 무료인가요? 아니요. 올해는 참가하는데 10달러예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래네요. 엘레나에게 캠프에 등록하고 싶은지 물어볼게요. 알았어요.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줘요. 이글 3-8의 소재는 아이를 위한 탐험가 캠프 신청입니다. 활동 내용, 하이킹, 캠핑, 스트로베리 하베스팅, 버드 와칭. 기간, June the 23rd and 24th. 준비물, a pair of boots and a raincoat.
참가비 is $10 to join this year. 이런 것들은 언급되었지만 3번 참가 가능 연령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9번 문제입니다. 스카이다이빙 for charity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생일대 경험을 하고 동시에 대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스카이다이빙 for charity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1992년에 시작한 이래로 저희는 수천 명의 대담한 기금 모금자에게 일생일대의 경험을 선사해 왔습니다. 스카이다이빙 비용의 50%는 지역 자선단체와 푸드뱅크에 기부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높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0초 자유하강을 하는 10,000피트이고 다른 하나는 60초 자유하강을 하는 15,000피트입니다. 저희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적절한 착륙 기술에 대한 안전 브리핑을 제공합니다. 스카이다이버들은 잘 훈련된 전문 강사 앞쪽에 매여 함께 뛰어내립니다. 저희는 또한 여러분의 경험을 포착하는데 전문가인 자격을 갖춘 스카이다이빙 카메라 촬영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합리적인 가격에 자신의 스카이다이빙 영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스카이다이빙의 스릴을 경험하러 오세요. 이글 3-9의 소재는 스카이다이빙 기부 행사입니다. 스카이다이빙 영상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스카이다이빙 영상을 무료로 제공한다입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할 컴퓨터 마우스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내 컴퓨터 마우스가 작동하지 않아요. 새 걸로 사야겠어요. 알겠어요. 인터넷으로 하나 찾아보죠. 여기 가장 추천을 많이 받는 상위 5개가 있어요. 어디 봐요. 마우스에 $50 넘게는 쓰고 싶지 않네요. 알았어요. 무선으로 된 것을 원해요. 그렇죠? 그것들이 사용하기에 훨씬 더 편리해요. 물론이죠. 그런데 RGB 조명이 뭐죠? RGB는 빨강, 초록, 파랑을 뜻해요. 이들 중 일부는 장식을 위해서 RGB 조명이 추가되어 있어요. 흥미롭게 들리긴 하지만 그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 2개가 남네요. 당신이 가끔 손목이 아프다고 말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수직 마우스를 한번 써보는 것은 어떤가요? 그건 뭐가 특별하죠? 팔뚝과 손목을 중립에 안정된 위치로 유지해서 팔의 통증을 최소화해줘요. 정말요? 한번 써봐야겠네요. 그러면 이걸로 할게요. 좋아요. 내가 주문해줄게요. 이글 3-10의 소재는 컴퓨터 마우스 주문입니다. $50를 넘지 않으면서 무선으로 되어 있고 RGB 조명이 없는 수직 마우스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므로 남자가 주문할 마우스는 4번입니다. 따라서 3-1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셀리, 나 지금 슈퍼마켓에 가려고 해. 뭐 필요한 거 있니? 네, 오렌지 주스가 다 떨어졌어요, 아빠. 그러니 얼마 전에 새로 한 병 샀는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다 엎질렀어요. 이글 3-11번의 소재는 오렌지 주스 구매입니다. 남자가 슈퍼마켓에 가는 길에 여자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매해주겠다고 하자 여자는 오렌지 주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답변에 남자는 얼마 전에 자신이 하나를 샀는데 벌써 오렌지 주스가 다 떨어졌는지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사실은 제가 그것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다 엎질렀어요. Actually, I dropped and spit it all on the floor입니다. 따라서 3-1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선 조종 장난감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진열대에 하나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부인. 그것들은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언제 더 들어올지 아세요? 다음 주 제 아들 생일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내일 그것들을 납품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글 3-12번의 소재는 물품 재입고 문의입니다. 여자는 무선 조종 장난감 자동차를 구매하려 했으나 진열대에 제품이 없어 남자에게 문의하였으며 남자는 현재 재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들의 생일을 위해 필요하다며 언제 제품이 더 들어올지를 여자가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내일 그것들을 납품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We are supposed to get a shipment of them tomorrow입니다. 따라서 3-1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좀 우울해 보이는구나. 무슨 생각을 하니? 저 그린 선생님 티파니와 제가 어제 말다툼을 했어요. 너희 둘은 매우 친하지 않니? 무슨 일이니? 역사 수업 프로젝트를 위해 조별 회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비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이니? 어째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녀가 얼굴이 찌푸렸고 그래서 저는 창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녀는 되게 차분하고 너그러운데 말이야. 맞아요. 그녀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니? 맞아요.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오직 제 자신의 감정만을 고려하고 있네요. 만약 이 일에 대해 그녀에게 사과하고 그녀에게 내 기분이 어떤지 말한다면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고 더 나은 이해를 얻게 될 거야. 오늘 저녁에 그녀에게 전화할게요. 우리가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글 3-13의 소재는 학생의 교우관계 고민에 대한 조언입니다. 여자는 조별회의에서 있었던 일로 일어난 친구와의 말다툼에 대해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에게 인상을 찌푸렸던 친구의 입장에서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남자의 조언에 대해 그저 자신의 감정을 신경 써왔던 것 같다고 반성하고 있으며 먼저 사과하며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라는 남자의 말에 친구와 화해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오늘 저녁에 그녀에게 전화할게요. 우리가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I will call her this evening. I hope we can work it out 입니다. 따라서 3-1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네, 몇 명의 친구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 합니다. 추천하실 만한 것이 있나요? 이 사진 텀블러는 어떤가요? 텀블러를 꾸미기 위해서 친구들의 사진을 그 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얼마인가요? 선물 포장비를 포함해서 하나에 $40입니다. 음료수 컵치고는 비싼 듯 보입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컵이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고 액체를 거의 10시간 동안 뜨겁거나 차갑게 유지해줍니다. 멋지군요. 하지만 가격이 여전히 제게는 너무 비싸 보입니다. 그러면 대신 이 열쇠고리 몇 개는 어떤가요? 잘 모르겠네요. 사진 텀블러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요. 만약에 제가 그것들을 5개 구매하면 조금 더 싸게 해줄 수 있나요? 유감입니다만 원래 가격보다 더 좋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글 3-14번의 소재는 물건 구매를 위한 가격 흥정입니다. 여자는 친구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매하던 중 남자가 사진을 넣어 꾸밀 수 있는 텀블러를 제안하자 이를 구매하고 싶지만 가격이 비싸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구매하면 가격 할인이 가능한지를 여자가 묻고 있으므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유감입니다만 원래 가격보다 더 좋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I'm afraid I cannot do any better than the original price입니다. 따라서 3-1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멜리사가 마이클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멜리사와 마이클은 엄마와 아들입니다. 마이클은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 그는 고품질 헤드폰을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그것이 더 좋고 더 선명한 소리를 제공하고 자신이 음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멜리사는 그녀의 아들이 그것을 너무 많이, 특히 자전거를 탈 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자전거를 탈 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헤드폰을 사용하여 음악을 듣는 것은 주변 상황을 듣는 마이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어쩌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이클에게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는 그것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멜리사가 마이클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헤드폰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구나. 이글 3-15의 소재는 헤드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안전 우려입니다. 멜리사는 마이클이 생일 선물로 받은 헤드폰을 좋아하여 심지어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도 줄곧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자전거를 타는 동안 헤드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마이클에게 전하고자 하는 상황이므로 멜리사가 마이클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헤드폰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구나. You better stop riding your bike with your headphones on입니다. 따라서 3-1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6번, 1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6번,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그림의 구도를 잡을 때 우리의 직관을 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지적인 훈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더 나은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때로는 그림의 몇 가지 요소를 달리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첫째는 대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모델에게 움직이라고 요구하거나 여러분이 그리고자 설정한 것을 다시 배열하세요. 그 다음은 시점입니다. 시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대상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또는 일어서서 완전히 이동하세요. 조명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차단하고 옮기고 새로운 광원을 만들어 보세요. 다른 조명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은 심지어 하루 중 다른 시간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패턴입니다. 구도를 조직하고 균형을 얻기 위해 구체적인 시각 요소를 반복해 보세요.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고 자세히 논의해 봅시다. 이글 3-16번, 17번의 소재는 좋은 그림 구도를 만들기 위해 제어해야 할 요소입니다. 3-16번 문제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자는 그림의 구도를 더 잘 잡기 위해서 달리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조정 방법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더 나은 그림 구도를 위해서 조정할 측면 Aspect to adjust for better drawing composition입니다. 따라서 3-1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7번 문제입니다. 언급된 요소가 아닌 것은 대상, 시점, 조명, 패턴은 언급됐지만 3번 비율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언급된 요소가 아닌 것은 3번 프로포션입니다. 따라서 3-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주인 여러분께 패츠웰은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더 길고 더 건강한 삶을 즐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물 건강 관리 제품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념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수의사가 반려동물 건강과 돌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 정책은 우리 반려동물 의약품을 오로지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에게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려동물 의약품을 소매 판매점, 반려동물 용품점 또는 어떠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이 이 사업체들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모르기에 적절한 취급이 이루어지는지 보장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 제품들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인되지 않은 판매처를 통해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패치웰 부사장 스티브 레이 드림. 이글 3-18의 소재는 비공인 판매처에서의 반려동물 약품 판매입니다.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를 제외한 다른 공인되지 않은 판매처에서 자사의 반려동물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기에 구매를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자사 의약품을 비공인 판매처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권고하려고입니다. 따라서 3-1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애나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애나는 이 높이 자란 수풀에 뱀이 없기를 바랐는데 왜냐하면 뱀이 기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발조차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무언가가 애나의 발목에 감겼다. 그녀는 매우 높이 뛰어올라 그녀로부터 불과 몇 피트 앞에 있는 강을 실제로 볼 수 있었지만 그 강은 지금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녀가 손을 아래로 뻗어 그 짐승을 잡아당겨 다리에서 떼어냈을 때 그녀의 심장은 시속 100마일로 쿵쾅거리고 있었다. 자신의 손이 긴 수풀에서 나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자 그녀는 큰 한숨을 내쉬고 큰 소리로 "오,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신발에 걸려서 그녀의 아주 작은 다리에 감겼던 단지 긴 수풀의 일부였다. 공포와 잠재적인 괴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강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 애나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향해 키 큰 수풀이 허락하는 한 빨리 달렸다. 이글 3-19번의 소재는 수풀 속에서 발목을 감싼 물체입니다. 강을 향해 뛰고 있는 애나는 높이 자란 수풀 속에서 뱀 같은 것이 자신의 발목을 휘감자 겁에 질렸지만 이내 그것이 긴 수풀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안도하며 계속 달렸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애나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겁먹은에서 안도하는 terrified에서 relieved입니다. 따라서 3-1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의 중요한 한 예는 면접 과정이다. 면접 과정의 동안에 각 단계에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 우선 여러분은 자신의 지원서가 숙고되고 검토받게 해야 한다. 여러분은 면접에 초청받아야 하고 그런 다음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 일의 적임자라고 느끼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책임이다. 만약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다. 나는 꿈꾸던 직장을 놓친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 자주 듣지만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준비 과정이나 면접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흔히 충분히 잘 준비하지 못했거나 자신이 오만하거나 허풍을 떠는 듯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수줍은 나머지 자신의 강점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면접 과정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해야 할 바로 그 시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이글 3-20의 소재는 면접 과정에서 명심할 사항입니다. 면접 과정의 각 단계는 의사결정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강점과 성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면접 과정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3-2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winning by winning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순조롭게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초과 지불하고 나중에 그 아이디어가 정말 아주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도 그 사실을 무시하고 비용 편향 때문에 계속 사업을 확장하는데, 즉 우리는 우리가 단지 패자에게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 그러나 좋지 않은 시도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손실을 악화시킬 뿐이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알 때 여러분이 최고가 입찰자가 되고도 틀림없이 편안해지는 유일한 경우는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를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 또는 경제학자들이 비교 우위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이는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특허를 받은 기술, 규모 있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에 대한 소유권, 심지어는 경쟁업체보다 아이디어를 더 빨리 확장하도록 해줄 개인적인 전문 지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야만 승리자의 저주를 회피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승리함으로써 승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 3-21의 소재는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입니다. 좋지 못한 아이디어에 투자한 것을 알게 되는데도 비용 편향으로 인해 이를 멈출 수 없지만, 비교 우위를 갖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 승리자의 저주, 즉 투자자 혹은 최고가 입찰자이면서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투자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Profiting from your investment by using a comparative advantage입니다. 따라서 3-2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집이나 밖에서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우리가 가령 말벌이나 거미에 반응할 방식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히 말벌은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아무도 말벌이 자신의 자녀를 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은 적이 아니다. 만약 거미나 나방에 대한 자녀의 첫 경험이 부모가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찰싹 때려서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자녀에게 거미나 나방이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다른 존재라고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곤충에 대한 부당하고 무분별한 두려움과 혐오감을 전달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늘어나는 관심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다른 생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다. 자연과의 사랑과 연대감의 관계는 우리가 다른 종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에 의해 양성된다. 이 글 3-22의 소재는 다른 생물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모가 다른 생물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므로 부모가 자신이 다른 생물을 대하는 태도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부모의 다른 생물에 대한 태도는 자녀에게 전달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입니다. 따라서 3-2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상품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사용뿐만 아니라 교환을 위해서도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이것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점점 더 확장된 시장에서의 교환을 포함했고, 매체로서의 돈은 그러한 확장된 교환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소비와 생산 체계와 결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확장된 교환을 위한 생산은 자본의 투자와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을 필요로 했다. 상품이 구매되었을 때 이것은 공동의 이용보다는 개인적이고 독점적인 소유를 수반했다. 봉건주의가 자본주의로 대체되었을 때 많은 것들이 상품화되었고 그것들 중에는 토지와 노동도 있었다. 존 브라운은 끝없는 상품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의 목적론적인 개념에 우리가 합당하게 저항할지라도, 왜냐하면 사랑의 감상적 처리와 노예제 폐지와 같은 일부 탈상품화도 또한 있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고르진 않을지라도 지속적인 상품화의 확장을 수반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글 3-23의 소재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상품화입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돈이라는 매체를 통한 확장된 교환이 가능했고, 이는 지속적인 상품화를 이끌고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상품화 성향 The Nature of Continuous Commodification of Capitalism입니다. 따라서 3-2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경험한다는 것은 기온, 습도, 강우, 울량, 바람의 변화를 통해 시간상 어느 특정한 순간의 대기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비록 날씨는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폭풍과 같은 날씨 상태는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전 세계의 특정 지역들은 위도, 큰 수역과의 근접성, 독특한 지형, 예를 들어 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교적 고유한 날씨 패턴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집합적으로 이러한 특성과 지구의 대기와 바다의 대순환이 한 지역의 기후를 형성한다. 기후는 특정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평균 날씨 패턴으로 정의될 수 있다. 로버트 하인라인은 기후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날씨는 우리가 실제로 겪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메리칸 메테오롤로지컬 소사이어티의 전 회장인 제이 마셜 셰퍼드도 비슷하게 날씨는 당신의 기분이고 기후는 당신의 성격입니다 라고 말했다. 더 정확한 기후의 조작적 정의는 30년 동안의 평균 날씨 상태이다. 이글 3-24의 소재는 날씨와 기후의 차이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지역에 따라서 고유한 패턴을 가지는 평균적인 날씨의 경향을 기후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기후, 한 지역의 지배적인 날씨 상태 Climate Prevailing Weather Conditions of a Region입니다. 따라서 3-2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5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2020년 미국 적십자사가 발표한 미국 인구 중 민족 집단 및 인종에 따른 혈액형 비율을 보여준다. 모든 민족 집단과 인종에서 양성 혈액형이 음성 혈액형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O+0 혈액형은 히스패닉계에서 가장 흔한 혈액형이었는데 히스패닉계 2명 중 1명이 넘게 그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다. A+ 혈액형은 모든 민족 집단과 인종의 최소 20%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고와 최저의 비율 차이는 10%포인트 미만이었다. 아시아계 4명 중 1명은 B+형인 반면 백인 10명 중 1명 미만이 B+0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민족과 인종 중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형은 AB-형이었으며 모든 집단에서 AB-형을 가진 사람은 0.5%가 넘지 않았다. 이글 3-25의 소재는 미국 내 민족 집단 및 인종별 혈액형 비율입니다. 백인의 경우 AB- 혈액형은 1%의 비율을 차지하여 0.5%를 넘고 있으므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3-2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6번 문제입니다. 빈센트 밴딕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빈센트 벤딕스는 1881년 8월 12일 일리노이주 모라인에서 태어났다. 그가 어렸을 때 벤딕스와 그의 가족은 시카고로 이사했다. 그는 13세에 체인이 없는 자전거를 설계함으로써 기계적인 사고에 대한 조기 재능을 보여주었다. 16살에 그는 뉴욕시로 떠났다. 이후 3년 동안 그는 야간 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면서 승강기 운전원, 법률사무원, 정비사이의 조수로 다양하게 일했다. 1901년에서 1907년 사이에 그는 소형 엔진 제조업체인 글렌 해먼드 커티스의 오토바이를 설계하고 제작했다. 1907년 그는 시카고로 돌아왔고 험스맨 오토모빌 컴퍼니에서 차를 판매했다. 같은 해에 그는 벤딕스 모터 버기로 알려진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했으며 그런 다음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벤딕스 컴퍼니를 설립했다. 그 사업은 1907년 경제 불황기에 시작되었지만 그의 회사는 7,000대의 벤딕스 자동차를 팔았다. 1910년 그는 그 시대의 수동식 크랭크 시동장치의 개량품인 벤딕스 전기 시동장치의 특허를 획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벤딕스 시동장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의 표준이 되었다. 이글 3-26의 소재는 빈센트 벤딕스의 생애입니다. 1907년 경제 불황기에 자동차 생산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7,000대의 자동차를 팔았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빈센트 벤딕스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1907년 경제 불황기에는 차량 판매를 중단했다입니다. 따라서 3-2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7번 문제입니다. Moonlight Rabbit 포터블 미니 블렌더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Moonlight Rabbit 휴대용 미니 믹서기. 귀여운 토끼에서 영감을 받아 2022년 가장 주목할 만한 디자인상을 받은 이 휴대용 믹서기는 매력적인 외형과 디자인에 누구나 즉시 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번 과일을 잘게 자릅니다. 1.5 곱하기 1.5cm 2번 과일을 컵 용기에 넣으세요. 용기가 60% 정도 채워졌을 때 그것이 80% 정도 채워질 때까지 물을 넣습니다. 3번 컵 용기와 본체를 단단히 조이고 컵의 자석이 본체의 스위치와 일렬로 정렬되도록 합니다. 4번 믹서기를 뒤집고 스위치를 더블 클릭합니다. 기타사항 이 제품은 타입C 휴대폰 충전 포트에 적합합니다. 믹서기가 작동 중일 때는 뚜껑을 열지 마세요. 세척하기 전에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식기세척기로 구성품을 세척하지 마시오. 이글 3-27의 소재는 휴대용 미니 믹서기입니다. 과일이 60% 정도 채워졌을 때 물을 넣어 컵의 80%를 채우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 잘게 자른 과일로 컵의 80% 정도를 채웠을 때 물을 넣는다입니다. 따라서 3-2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8번 문제입니다. 2023 Mid-Bay Library Book Donations and Books Bus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 Mid-Bay Library Book Donations and Book Bus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위해 미드베이 라이브러리 북버스에 아동 도서를 기부하세요. 북버스에 책을 기부하는 방법 새 책이나 조심히 사용된 책을 기부하세요. 아동 혹은 청소년 도서를 받습니다. 기부 장소와 날짜 미드베이 라이브러리 4월 11일에서 29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기부된 책들은 이동도서관 북버스의 장소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북버스의 책을 이용하는 방법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북버스가 미드베일 시내의 외곽 지역을 찾아갑니다. 각 아동은 최대 3권의 책을 2주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북버스에서 책을 대출하려면 도서관 카드가 필요합니다. 도서 기부와 북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anna@mdvlibrary.net으로 문의하십시오.
이글 3-28의 소재는 도서 기부와 이동 도서관 운영입니다. 북버스에 책을 대출하려는 아동은 도서관 카드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번 북버스에 책을 대출하기 위해 도서관 카드가 필요하다입니다. 따라서 3-2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29번 문제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활동은 때때로 즉흥적인 주의를 끌 수 있는 너무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 온라인 활동은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회복하기보다는 우리의 주의력 비축분을 다 써버림으로써 그것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고갈시킨다. 온라인상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더 어려운 일을 피하거나 미룬다. 린다 스톤은 사이버 공간과 소셜미디어를 끊임없이 훑어보는 것을 지속적인 부분적 주의력이라고 기술한다. 이 온라인 다중 작업은 우리의 주의력을 산산이 부수고 산만함의 바다를 만들어 우리의 바로 인근 환경의 중요한 세부사항과 사건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주의한 실명에 우리가 더 취약해지게 만든다. 전체적으로 개인의 인지에 미치는 이러한 사이버의 영향력은 주의력 결핍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온라인 다중작업과 지속적인 부분적 주의력의 역효과에 대응할 수 있을 전략들은 아이들과 성인들이 집중력 자원을 비축하고 대면 대화와 독서에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디지털 정보의 맹공격에서 벗어나도록 사람들이 이메일로부터 정기적 휴식을 취하고 장시간 동안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가족 또는 직장 규범이다. 이글 3-29의 소재는 온라인 활동과 집중력입니다. A의 more difficult task를 수식하는 분사구를 이끌 분사가 필요한 위치인데 more difficult tasks가 require의 주체이고 뒤에 목적어인 our attention이 나오므로 능동의 의미를 갖는 현재분사 requiring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B의 international blindnes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완전한 절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관계부사 where로 관계절을 유도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C 주어의 핵은 strategies이고 나머지는 strategi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므로 이에 일치하는 수로 동사로는 복수형 strategy에 맞는 a가 어법상 적절합니다. 따라서 3-29번의 정답은 3번 requiring where are입니다. 따라서 3-2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윤리와 법은 서로가 분명히 다르게 예를 들어 윤리는 법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가끔 심지어 반대로도 보인다. 그러면 개인이나 회사는 법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를 가지는데 그것들은 서로 간의 관계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여러 면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법적 규칙에는 흔히 윤리적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적 규범은 여전히 윤리적 규범과 모순되기 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사회의 법적 체제의 많은 부분이 독점금지법처럼 사회를 위한 큰 윤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윤리는 특정 나라의 법이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특정 윤리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일종의 연성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되어왔다. 예를 들어 회사는 평판을 훼손하거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것을 우려하여 많은 경우 자기들에게 법적 규칙, 경성법과 거의 같은 결과를 야기하고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규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글 3-30의 소재는 윤리와 법입니다. 윤리와 법이 서로 분명히 다르다는 내용에서 그러한 관점은 반박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법적 규칙은 윤리적 측면 또한 가진다는 예시로 환경오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법적 규범이 곧 윤리적 규범이라는 내용이 되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3번의 contradict를 remain과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3-3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약한 또는 좁은이라고 불리는 AI와 강한 AI를 구별할 수 있다. 약한 AI는 좁은 영역 안에서 인간의 능력과 같거나 능가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나타낸다. 이 약한 AI의 활용 목표는 체스와 같은 게임들에서 달성되었고 매우 과장되어 선전된 음성 및 얼굴 인식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상황적 특수성은 좁은 AI의 중요한 특징인데 상황과 작업 명세에 작은 변화만 있어도 AI 시스템이 자기의 지능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변형에 일반적으로 기반을 둔 대부분의 좁은 약한 AI가 학습하는 방식 때문인데, 즉 인간이 배우는 방식으로 여러 문제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의 실패는 알고리즘을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글 3-31의 소재는 약한 AI의 특징입니다. 약한 AI는 하나의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인데 상황 특수성이 이 AI의 중요한 특징이어서 상황 및 작업 명세에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약한 AI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고 문제 해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약한 AI는 구체적 특정 상황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 간의 상황을 일반화하기 힘들어 기대되는 작업 수행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일반화하는 generalize입니다. 따라서 3-3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불편한 바람처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 감소에 대한 우려는 20세기 마지막 수십 년의 서구 세계로 퍼져나갔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태도의 변화는 두드러졌다. 징후들로는 감소하는 투표 참여 감소, 항의 투표의 증가, 정당 당원수 감소, 심지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 부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거래 비용이 상당히 낮은 꽤 안정적이고 갈등이 적은 복지국가 모델로 특징 지어지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항의운동이 1960년대 후반에 확산되었다. 1970년대 내내 국제석유와 금융위기는 서구 세계의 불안을 야기했다. 사례들은 나라마다 달랐을지 모르지만 전후 시대에 처음으로 시민들은 아마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노르웨이의 병원 부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에서 비용 증가는 멈추기 어려워 보였다. 이글 3-32의 소재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입니다. 20세기 후반부 서구 세계에서 여러 징후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감소되고 있음을 나타냈고 복지국가의 모델로 여겨지던 북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 감소 Decreasing Public Trust in Government입니다. 따라서 3-3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3-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패션은 옷을 통해 생각, 가치관, 열망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옷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회 안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는 어디에 속하게 열망하는지를 말한다. 때때로 그 메시지는 경찰관의 제복이 권위를 전달하는 방식처럼 분명하고 직설적이며 다른 경우에는 장식용 패치와 핀으로 덮인 펑크록 소녀의 청 재킷이
반항적인 허세를 전달하는 방식처럼 더 미숙하고 비유적이다. 덜 분명하지만 아마도 더 중요하게 패션은 사회 안에서 우리의 자아의식과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수단이라는 것인데, 즉 역사가 스테반 그린블렛의 말을 빌려 내가 셀프 패셔닝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이다. 옷은 또한 우리의 자아인식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학습, 발달, 가능성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 옷을 입은 바로 그 존재가 되는데, 우리의 옷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거나 우리의 용기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자세를 똑바르게 하거나 우리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만들고 신체적 안정과 지지의 감각 혹은 제약과 불편의 감각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옷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차지하도록 우리를 훈련한다. 이러한 면에서 속담과는 반대되게 옷이 사실상 정말로 그 사람을 만든다. 이글 3-33의 소재는 옷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옷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을 알려줄 뿐 아니라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 우리의 자아의식이 바뀌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도록 훈련시키는 등 옷으로 우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옷이 사실상 정말로 그 사람을 만든다. Clothes actually to make the man입니다. 따라서 3-3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4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3-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희미한 조명이 있는 방에서보다 밝게 불이 켜진 방에서 더 많은 자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믿겠는가? 독일 루드위그스버그 응용과학대학교의 애나 스테이들 교수에 의해 주도된 흥미로운 연구는 바로 그 점을 보여주었다. 일련의 실험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빛과 밝기가 참가자의 자의식과 자제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스테이들 교수팀의 실험 중 하나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강도의 밝기에 노출되었고, 예를 들어 바로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된다 와 같은 공적 자의식과, 예를 들어 바로 지금 나는 나의 내적 감정을 의식하고 있다 와 같은 사적 자의식, 그리고 예를 들어 바로 지금 나는 내 환경의 모든 것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 와 같은 바로 인접한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요청받았다. 밝게 불이 켜진 방에 앉은 참가자들은 희미하게 불이 켜진 방에 앉은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정도의 공적 자의식을 기록한 반면, 그들의 내적 감정 또는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밝은 빛은 우리가 타인에게 주는 인상을 더 의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글 3-34의 소재는 빛이 우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조명이 희미한 방과 밝은 방에서 타인을 의식하는 정도,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정도, 주변 환경을 의식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한 결과, 밝은 방의 참가자가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은 변화가 없었지만 타인을 의식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우리가 타인에게 주는 인상을 더 의식하게 만드는 makes us more concerned about the impression we make on others입니다. 따라서 3-3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3-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소스, 토마토 소스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은 어려워지는데, 부분적으로는 이탈리아 요리 전통이 프랑스 주방에서 나오는 그것 전통과 같은 요리법의 격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요리사가 준비한 같은 조리법은 준비 과정과 재료가 상당히 다를 것이고, 같은 주방장이 준비한 같은 조리법조차도 또한 다를 수 있다. 이 방식은 표준적인 방법과 좁게 정의된 준비 과정이 있고, 어느 프랑스 요리사든 같은 방법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게 조합할 수 있는 정확한 조리법을 가지는 프랑스 요리법과는 대조를 이룬다. 보고에 의하면 요리에 와인을 사용하면 프랑스 요리의
특정 재료의 풍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탈리아 요리의 비격식성은 요리사들이 이용 가능한 재료, 날씨, 기후, 그리고 상황의 즉시성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특징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재료와 풍부함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의 요리 전통을 바꿀 수 있게 해주었다. 이글 3-35의 소재는 이탈리아 요리의 비격식성입니다. 프랑스 요리의 격식성과 다른 이탈리아 요리의 비격식성은 미국의 환경에서 이탈리아 요리사들의 적응을 도왔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프랑스 요리에서 와인의 사용이 특정 재료의 풍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인 3번은 전체 글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3-3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6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는 1860년대에 첫 인류학적인 정의가 발표된 이래로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그 개념의 중심부에는 문화는 학습된다는 생각이 있다. C단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문화를 학습하며 이 과정에서 그들은 공유된 의미체계와 공유된 행동 규범을 구성한다. 동물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문화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달려있다. B단락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문화가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다고 주장해왔는데 그들은 복잡한 의미체계로서 문화의 정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몇몇 동물이 정말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그들은 문화를 사회적 학습을 통해 습득된 공유된 행동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A단락입니다. 이 더 넓은 문화의 정의는 학자들이 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문화, 다양한 종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데 문화가 하는 역할, 그리고 유전적 진화와 결합하여 종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문화의 진화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다루도록 해준다. 이글 3-36의 소재는 문화의 정의와 범위입니다. 문화의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 중심부에는 문화는 학습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언급한 주어진 글 뒤에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여 문화를 학습한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합니다. C가 동물이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 이야기로 끝났으므로 C 뒤에는 동물은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 둘 다를 설명한 B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B 뒤에는 B의 마지막 문장에 나온 동물이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This broader definition of culture로 지칭하면서 그렇게 문화를 정의하는 시각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A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3-36번의 정답은 5번 CBA입니다. 따라서 3-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7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진화의 최신 상황은 자연 선택이 집단이나 종의 수준에서보다 개체의 수준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체들 사이의 경쟁이 유기체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B단락입니다. 살아있는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갈등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고 예를 들어 왜 동물이 싸우는지, 왜 식물은 빛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서로에게 그늘을 들이우려 하는지, 그리고 왜 미생물이 화학전쟁을 벌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협력은 섬세한 설명이 필요한 현상으로 보인다. A단락입니다. 그러한 정교함의 필요는 몇몇 진화 생물학자에 의해 초기부터 인식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협력 이론의 기반을 유전적 연관도, 친족 선택과 반복되는 상호작용, 상호이타주의의 논리에 두었다. 친족 선택 이론은 성공적인 적용 사례가 많았고 현재 생물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회과학에서도 점점 더 그렇다. C단락입니다. 그러나 그것, 친족 선택 이론의 원래 형태에서
그것은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체들 간에 혹은 서로 다른 종의 구성원들 간의 협력, 공생, 상리공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협력 이론은 친족 선택 개념을 훨씬 넘어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글 3-37의 소재는 진화 이론과 협력 이론입니다. 자연 선택과 개체들 사이의 경쟁에 관한 주어진 글 다음에 경쟁과 관련되어 이러한 관점에서 갈등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설명한 후 협력에 대해 처음 거론한 B가 와야 합니다. B에서 협력은 섬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끝났으므로 그러한 정교함을 몇몇 생물학자들이 인식하여 협력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기술하며 친족 선택과 상호 이타주의를 거론한 A가 그 다음 순서로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족 선택 이론으로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AC입니다. 따라서 3-3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8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3-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무리를 지어 사는 것에는 장점과 단점 둘 다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보호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식자가 숨는 것은 더 어렵다. 서열을 정하고 지키는 것은 공격적인 접촉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리는 흩어져야만 할 수도 있다. 무리를 결속하고 공격성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종들은 복잡한 의사 전달 행동을 발달시켜 왔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필요는 짝짓기 상대를 찾고 새끼를 돌보고 적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 그리고 먹이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호출용 울음소리와 경고용 울음소리, 우위, 복종, 그리고 화해를 위한 신호, 번식 상태와 좋은 먹이 출처를 알리기 위한 방법과 같이 매우 전문화된 기능을 가진 행동들이 발달된다. 이러한 신호 외에도 많은 포유동물에게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경계하기 위한 행동의 일치성이 있다. 이글 3-38의 소재는 무리 유지를 위해 발달된 동물들의 의사소통입니다. 주어진 문장의 these needs가 5번 앞문장의 basic communicative needs를 가리키고 5번 다음 문장의 these signals가 주어진 문장의 calls와 signals 등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3-3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9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3-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로부터 멀어지는, 떨어져 사는 현상이 늘어나도록 야기한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해 온 것이 가족 간의 가까운 지리적 근접성의 필요와 관련된 변화하는 사회적 태도와 또한 돌봄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변화하는 태도이다. 실제로 가족 유대 관계의 느슨해짐이라고 흔하게 알려진 것에는 강한 지리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동시에 노인과 그들의 자녀 모두 그들의 변화된 경제 상황 때문에 더 활발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현 세대의 노인들은 이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더 많은 돈과 자원을 가지고 있고 한편 그들의 자녀는 직업 목적을 위해 이전할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늘어난 멀어지기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연구에 의하면 가족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즉각적 교류와 사회적 지원 및 돌봄 지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이 반드시 가족 간 의사소통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지리학자와 다른 학자들도 거리를 둔 친밀감이라는 개념과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해왔다. 이글 3-39의 소재는 노인과 자녀가 멀어지는 요인과 현실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경제적 상황의 변화 때문에 노인과 자녀 모두 더 활발하게 이동한다고 했으므로 앞에는 지오그래피컬 디멘션 같은 지리적 측면이 먼저 거론되어야 하고
문장의 뒤에는 more와 money and resources와 직업 같은 경제적 요인의 예시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3-3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0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많은 대중적 관심이 자유, 노예제도, 인종차별주의, 식민주의, 민주주의, 전문지식, 권력, 그리고 기후와 같은 문제들에 향해 있는 반면 자주 이러한 주제들은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술과 관련이 거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즉 기술이 이런 주제들과 관련이 거의 없는 것처럼 논의된다. AI와 로봇공학은 기술적 주제로 여겨지며 만약 정치와 연결이 형성된다면 기술은 정치적 조작이나 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여겨진다. 대개 의도치 않은 효과는 여전히 다뤄지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AI, 데이터과학, 그리고 로봇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개발자와 과학자는 자주 자신의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를 기꺼이 고려하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틀을 잡고 그것을 다루는 것에 관해 벌어질 수 있는 정교한 정치 철학적 토론은 고사하고 이러한 문제가 연결된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기술과 사회에 관한 체계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이며 모든 것은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인간에 달려있다는 관점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요약문입니다. 기술은 주로 정치적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쉽다. 이 글 3-40의 소재는 기술과 정치적 문제의 관계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로봇공학은 주로 정치적 상황의 문제와 관련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관련 분야 개발자와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를 기꺼이 고려하려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A에는 irrelevant가 B에는 impartial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3-4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1, 4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3-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론적 판단은 유기체와 인공물 그리고 다른 자연적 실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칸트는 유기체, 생명체는 내재적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이것으로 그는 우리가 유기체의 내부 구조는 부분, 장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부분은 유기체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자 또한 서로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계에서는 찾지 못하는 일종의 구조가 있다. 유기체의 내부 장기는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수단이자 목적이지만 시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몸에서 피는 뇌에 산소를 배달하는 수단이고 뇌는 피가 예를 들어 식사를 통해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도록 유지하는 수단이다. 시계에서는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을 생기게 하는 원인은 아니다. 시계는 다른 시계를 만들지 않고 오래된 부분이 오작동할 때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내지도 않는다. 심지어 나무도 칸트에게는 유기체여서 사물과는 다르다. 나무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번식하며 그것의 부분들은 가지를 나무에서 떼어 다른 나무에 접붙일 수 있는 한 그것 자체로 목적론적 완전체이다. 유기체는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물은 그렇지 않다. 유기체는 내재적 한 목적성이 있지만 사물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우리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물 사이의 중요한 유사성, 차이점을 알게 된다. 이 글 3-41에서 42번의 소재는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차이인 합목적성입니다. 3-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유기체, 생물과
사물 또는 인공물, 무생물 사이에는 타고난 목적에 부합하는 성질, 즉 합목적성의 유무라는 차이가 있으며 유기체의 각 기관은 서로에게 수단이자 목적이며 서로 새로 생겨나게 할 수도 있지만 인공물의 부품은 그렇지 않고 형태를 이루는 힘이 없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무엇이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짓는가? What sets living beings apart from non-living things입니다. 따라서 3-4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2번 문제입니다. 밑주신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합목적성이라는 유기체와 사물 또는 인공물 사이의 주된 차이점을 설명한 내용의 글이며 Between animals and plants and things에서 animals and plants가 한 묶음이고 콤마와 and를 사용하여 things와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의 similarity를 distinction과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3-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3, 44, 45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43, 44,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입니다. 리아는 숲 사이로 늦가을 하늘을 흑깃 보았다. 낮 햇살은 사라져가고 있었고 짙은 한기가 공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돌아갈 시간이었다. 다코타, 그녀가 소리쳤다. 맥스, 그녀는 덤불을 느긋하게 산책하는 신숙한 그림자 한 쌍을 찾기 위해 숲을 뒤졌으나 그녀의 개들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그녀는 자기의 개들을 불렀다. 이번에는 그들이 나무들 사이에서 불쑥 나와 그녀에게 몸을 내던졌다. 그들은 그들의 큰 머리를 애정을 담아 그녀의 다리에 비볐고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C 단락입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만큼 갑자기 그 개들은 긴장했다. 뒤로 물러나면서 그들은 서서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며 앞뒤로 귀를 움직이면서 바람 불어오는 쪽을 향해 코를 들었다. 길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다코타의 목에서 울렸고 그녀의 목털이 곤두섰다. 맥스는 앞쪽의 빽빽한 덤불 부분으로 주의가 집중되고 몸은 뛰어오를 준비가 된 채로 꼼짝하지 않았다. 리아는 어떤 위험의 징후도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자기의 뱃속 깊은 데서 공포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맥스는 한번 짧게 짖었고 그 일이 일어났다. 멀리서 갈라지는 소리가 덤불로부터 들려왔다. B 단락입니다. 갑자기 다코타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오르며 덤불 속으로 돌진했고 맥스는 리안의 발 바로 위에 머물렀다. 리안은 매우 겁에 질렸고 다코타가 돌아오도록 부르고 싶었지만 맥스는 리안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다코타에게 돌아오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그녀는 리안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다른 개를 쫓아가기 위해 맥스를 밀쳐내려고 애쓰던 중 갑자기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개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을 번식기에 위험하고 공격적인 커다란 검은 무스가 바로 그녀 쪽을 향해 언덕 아래로 돌진하고 있었다. D 단락입니다. 무스 뒤에서 다코타가 달렸다. 다코타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리아는 무스가 발굽으로 개를 겨냥할까봐 겁이 났다. 그녀는 다코타를 무스로부터 떼어내길 원했지만 그녀에게 기댄 맥시의 무게 때문에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다코타는 의도적으로 무스를 리안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몰아내고 있었고 마침내 그녀는 무스를 쫓아버렸다. 그동안 내내 리안은 맥스에게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한결같이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가 그들을 훈련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명령을 무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이 글 3-43, 44, 45번의 소재는 명령을 무시하고 주인을 위험으로부터 구한 개들입니다. 리안이 숲에서 자신의 개들과 산책을 하다가 돌아가려고 개들을 불러 모은 내용의 A 다음에는 개들이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다 덤불에서 소리가 나는 내용의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다코타가 돌진하고 맥스는 리안을 지키는 상황에서 무스가 달려오는 것을 알게 되는 B가 그 다음으로 적절하며 다코타가 마침내 무스를 쫓아버린다는 내용의 D가 마지막으로 이어져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C, B, D입니다. 따라서 3-4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4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 B, C, D는 모두 리안을 가리키고 E는 다코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3-4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에서 맥스가 리안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리안은 맥스와 함께 다코타를 쫓아갔다입니다. 따라서 3-4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